안녕하세요. 시엘쌤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김준수의 꽃을 패러디한 장정희 씨의 라디오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이라는 작품 같이 공부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패러디가 뭔지 아시나요? 패러디는 표절이랑 조금 다르죠? 패러디가 어떻게 하는 거죠? 기존에 어떤 원작이 있어요. 근데 그 원작을 형식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빌려오는 거죠. 이렇게 빌려와서 예를 들자면 시니까 문장의 구조라든지 어떤 특정한 시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빌려오는 거죠. 그래서 봤을 때 이 작품을 읽었더니 이거는 원작이 뭔 것 같다. 이런 게 금방 이렇게 생각이 날 정도로 유사하게 써주는 거야. 그런데 뭐가 달라지냐면 주제가 달라져요. 주제가. 주제가 달라져서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왔는데 전혀 새로운 내용으로 느끼게끔 만들어주는 거. 그것도 굉장히 기술일 것 같죠. 아예 그냥 처음부터 내가 어떤 작품을 창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원작이 있고 그 원작이 대단히 유명해. 그런데 그 원작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전혀 새로운 주제를 만들어낸다는 거는 또 굉장히 고도의 기법을 또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여지는 작품들을 우리가 패러디 작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장정희 씨가 김준수의 꽃이라는 너무나 형이상학적인 작품, 인간의 언어가 갖는 명명행위, 이름을 붙이는 행위가 존재를 어떻게 가치 있게 드러내는지, 그리고 명명행위를 통해서 이름을 붙이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관계 맺기를 이루어내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의미를 좀 부여하고 있었던 그런 작품인데 이 작품을 가지고 와서 어떤 새로운 주제를 만들어냈는지 이런 것들 확인하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패러디니까 당연히 뭘 체크해 봐야 돼요. 김준수의 꽃과 어떤 점에서 유사한지 이런 것들도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하겠죠. 자, 선생님이 지금 얘기해준 내용들을 유념해 가면서 작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죠. 들어갑니다. 라디오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내가 단추를 눌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이라는 그 시구를 상당히 유사하게 가지고 온 게 여러분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이라는 문장 안에 여러분 뭐가 바뀌었어? 단추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내가 단추를 눌러주기 전에는 이라고 문장이 바뀌어 있어. 그는 다만 요거는 문장이 같다. 하나의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다. 여러분 김준수의 꽃에서 이 문장은 어떻게 쓰여 있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쓰여져 있었던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김준수의 꽃에 있는 일련의 문장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단어만 살짝 바꿔놓은 형태로 일련을 만들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고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김준수의 꽃의 의미 맥락을 염두에 두면서 장정희 씨의 이 시의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단추는 어떤 기능을 하게 되냐면 존재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매개체가 되는 거야. 단추를 눌러주기 전에는 이라고 말했으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이랑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의미가 부여되기 이전의 상태, 그게 바로 라디오가 될 거고, 그죠? 라디오가 될 거고, 단추를 누르는 행위 자체는 그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가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김준수의 꽃을 먼저 공부하고 와야 선생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이해가 될 거예요. 같이 항상 묶어서 공부하는 거, 두 작품은 그렇게 묶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거나 단추는 존재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단추.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얘기한 버튼이지, 버튼. 버튼을 이렇게 누르는 순간 뭔가 전파가 나오고 그게 나한테 대단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게 되잖아요,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 유튜브 좋아하죠? 유튜브. 선생님 아들은 유튜브 되게 좋아하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뭐 원피스라는 애니메이션도 보고 그 다음에 게임 동영상, 자기가 굉장히 좋아하는 게임 동영상 보는 거 되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보면 유튜브에 버튼을 이렇게 딱 누르고 그 다음에 내가 찾고 싶고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영상을 찾아서 버튼을 딱 눌렀을 때 나한테 그 전파는 그곳으로부터 나오는 그 전파와 영상이 큰 의미를 갖게 되잖아요. 그 영상을 보면서 나도 게임을 저렇게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한다든지 그런 게 일어나잖아요. 그런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 이해가 되시죠? 됐죠?
라디오가 그럼 의미하는 거 됐죠? 사랑에 대한 인식 이전에 무의미한 존재에 지나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유튜브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그냥 핸드폰인 거지. 그죠?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물질 그 자체에 불과했다라는 얘기야. 사랑이란 단어를 넣은 이유는 제목이랑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련의 중심 내용은 내가 사랑하기 이전, 그러니까 단추를 누르기 이전의 존재인 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 그는 뭐에 지나지 않았어? 그냥 물질, 그냥 이렇게 탁자 위에 놓여 있는 라디오, 아무 의미 없는 물질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야. 이연으로 넘어갑니다.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 주었을 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를 문장을 이렇게 바꿨지. 그의 단추를 눌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된 게 아니라 전파가 됐네. 자, 그는 라디오야. 그렇다면 그의 단추를 눌러주었다는 건 전원을 켜주었다. 또는 유튜브의 버튼을 눌렀다는 거, 유튜브로 들어가가지고, 유튜브라는 플랫폼에 들어가가지고 영상을 찾고 그 영상을 클릭했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전파가 의미하는 바는 뭐가 되는 거야?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지. 유튜브의 영상을, 내가 원하는 영상을 눌러가지고 그 영상을 통해서 어떤 교훈도 얻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더 심취해서 탐구하게도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어떤 존재가 있었는데 이걸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내가 그의 어떤 부분들을 건드려가지고 그가 이렇게 깨어나게 만들어서 나랑 관계를 맺게 만들었다. 그걸 전파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 의미 없이 나에게 그렇다는 얘기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던 어떤 한 존재가 있었어. 뭐 남자가 있었거나 여자가 있었는데 내가 뭔가 그에게 접근해가지고 그에게 말을 붙이고 그와 어떤 관계를 맺어가고 하는 순간 그가 나에게 와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고 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연은 사랑하는 존재가 된 그가 됐어. 1년에서는 사랑하기 이전의 존재인 그 정말 물질 상태에 불과한 그냥 뭐 이 세상의 대다수인 남자들 중에 한 명 이 정도였다면 이연으로 가면 전파가 되는 순간 어떻게 나와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됐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됐죠? 3년으로 갑니다.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준 것처럼 누가 와서 나의 굳어버린 핏줄기와 황량한 가슴 속 버튼을 눌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전파가 되고 싶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는 일방적일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연에서는 아마도 그 사랑이 좀 일방적이었던 것 같아. 내가 일방적으로 다가가서 그를 내가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었단 말이야. 뭐 어떻게 보면 짝사랑 이렇게도 보이는 거지. 근데 3년으로 가니까 이제 드디어 상호 사랑하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열망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내 상태가 어떠냐면 내 상태가 플러스 마이너스 여러분. 나의 상태가 마이너스다. 그치? 굳어버렸고 황량해. 굳어버리고 황량하다. 고독한 현대인의 소외의식을 구체적으로 형상한 시구가 뭐니? 그러면 여기를 찾아주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라디오라는 게 물질 문명, 현대 문명의 산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작품에서는 현대 문명이 대단히 많이 들어와 있는 작품이다라고. 김춘수의 꽃이랑은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라디오로 그걸 바꾸는 순간 현대 물질 문명에 대한 어떤 고찰, 성찰 이런 게 일어나고 있는 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 얘기야. 그렇게 되면 여기 굳어버리고 황량한 가슴속이라는 건 고독한 현대인의 그 내면 세계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고독을 벗어나기 위해 뭘 필요로 하는 거야? 그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거지. 그가 단추를 눌러주기를 바라는 거야. 그래서 그의 전파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존재가 되고 싶은 나의 소망을 드러낸 거야.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거지. 선생님이 김춘수의 꽃을 찍으면서도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이주했던 이주민들이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었는지 그건 정말 관계가 쫀득쫀득하고 끈끈했고 정말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병이 좀 없었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굉장히 고독하게 살아간단 말이야. 오로지 더군다나 선생님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영상을 찍고 있는데 아무도 못 만나. 아무도 못 만나고 그냥 그 집안에 같이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만 얼굴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좀 관계가 넓어야지. 많은 사람들과 그 사람들과 사랑을 주고받고 정을 이렇게 주고받아야 되는 그 사회적인 어떤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삶 속에서 현대인들이 굉장히 더군다나 이런 팬데믹 같은 게 오게 되면 이렇게 굉장히 외로운 섬처럼 뚝뚝뚝 끊어져서 남겨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들보다도 오히려 소외계층들, 아주 가난하신 분들, 뭐 노숙자분들,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큰 이제 고통에 빠지게 되고 뭐 이렇게 또 죽음을 맞이하게도 되고 이런 일들이 대단히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현대인들의 이 삶을 생각해 보면 뭐 관계가 망가지고 또 자연도 망가지고 이런 현대인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이 소외가 깊을 수밖에 없구나. 현대인들이 굉장히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럴 때 정말 바람이라는 건 사랑을 희구하는 거, 어떤 누군가와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는 거, 이런 거를 정말 소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김준수의 꽃이 그냥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어떤 보편적인 관계 맺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걸 패러디한 장정일의 이 작품은 현대 문명에 집중해서 그 굉장히 고독하게 섬처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 사랑을 휘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좀 그려내고 있는 작품이라는 걸 단추, 라디오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내게 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 연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사랑이 되고 싶죠. 소망형 종결어미. 그런데 문제는 이거야. 문제는 장정일이라는 작가가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켜는 라디오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꽃을 왜 라디오라고 바꿨는지가 또 의미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정확하게 들어오는 거죠. 우리들의 소망이 뭐냐? 끄고 싶을 때 꺼. 근데 이게 사랑이잖아, 사랑. 사랑을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켜는 거야. 마음이 내키는 대로 사랑하는 거지. 내가 되게 마음에 들었어. 나한테 잘해줬어. 그럼 사랑해. 그러다가 뭔가 좀 내가 좀 내키지 않고 좀 마음이 식었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그 사랑을 끝내버리는 거죠. 그런 인스턴트식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런 사랑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구나 라는 거 읽어낼 수가 있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들은 누구라고, 여러분? 현대인들이라고. 현대인인 우리들은 어떤 사랑을 원한다? 그냥 내가 마음 내킬 때 하는 사랑. 그런 걸 원한다는 거지. 그리고 내가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딱 관계를 끊고 또 다른 사랑에게로 옮겨가고, 이런 사랑을 현대인들이 좀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야.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켤 라디오가 되고 싶다. 요거는 현대인들의 마음인 거지. 그러면 이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준 거는 도대체 작가의 어떤 의도가 들어가 있을까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나가야 되는 거죠. 자, 정리합시다. 이 시는 사랑하고 헤어지는 행위를 라디오를 켜고 끄는 손쉬운 행위에 비유했어. 그럼으로써 현대인들의 가벼운 만남, 쉬운 이별이라는 소비적인, 일회적인 또는 인스턴트식, 빨리 뜨거워졌다가 빨리 식어버리는 그런 사랑의 행태를 작가는 비판하고 싶은 거죠. 우리들의 사랑이라는 건 라디오의 단추를 누르는 것처럼 너무 쉬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김준수의 꽃이라는 굉장히 존재론적인 시를 빌려와서 이렇게 패러디를 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읽어내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의 성격이 사랑에 대한 얘기, 철학적인 고찰하고 있으니까 관념적이고, 그런데 뭐야? 현대인들을 비판하고 풍자하는 거죠. 현대인들에 대한, 정확하게 현대인들의 사랑에 대한 비판. 이거를 비유적으로,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의 성격을 뭐라 그러는 거야? 풍자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해제 봅니다. 김준수의 꽃을 패러디 기법을 사용해 재창작함으로써 소비적 사랑의 현실 세태를 비판하는 작품이다 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앞에 요 문장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켤 라디오가 되고 싶다라는 건 사실은 그런 사랑을 하면 안 돼 라는 단어적인 표현으로 또 읽어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주제, 쉽게 만나고 일회적이라고 얘기했죠. 라디오를, 단추를 껐다가 켜고
다시 맘 내키면 안 내키면 또 꺼버리고 하는 쉽게 헤어지는 현대인들의 사랑에 대한 비판이 주제가 된 겁니다. 특징, 패러디 기법을 가지고 와서 김춘수의 꽃이라는 작품이죠. 그 꽃의 운율도 가지고 오고 통사구조도 문장의 구조도 그대로 가지고 온 거 아까 선생님이랑 같이 확인했어요. 그런 걸 그대로 빌려왔어. 그리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의미, 다시 말해 여기 현대인들의 사랑이죠. 이거를 라디오 또 단추라는 구체적인 사물을 활용해 드러낸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주제의식 봅시다. 이 시에서 그는 라디오, 전파, 사랑으로 모습이 변화하고 있어.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주기 전에는 이렇게 나왔었던 그 있죠. 라디오, 전파, 사랑으로 모습이 변화하는데 그는 처음에는 무의미한 존재였어. 그 무의미한 존재를 라디오라고 불렀다가 단추를 누름으로써 나에게 사랑의 의미인 전파가 됐고요. 하지만 그 사랑이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켜는 라디오의 모습을 띠면서 작가는 결국 현대인의 가볍고 소비적인 인스턴트식 사랑을 비판하는 것까지 나아가더라 라는 얘기가 된 겁니다. 자, 이미지가 어떻게 변주되고 변주될 때 그것이 갖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가 뭔지 이런 것들 정리 잘 해놓으라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김춘수의 꽃과 비교 안 할 수 없죠. 중요합니다. 별표 체크 하시고요. 기억하고 갑니다. 제재가 서로 달랐어. 하나는 꽃, 하나는 라디오였고 화자는 어떤 행동을 했냐? 김춘수의 꽃에서는 명명을 했죠. 이름을 불러주는 거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 또 불러줬을 때 불러준 것처럼 이렇게 이름 부르기가 화자의 핵심 행동이었다면 장정희 씨의 이 시에서는 단추를 누르는 게 핵심 행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자, 이름을 불렀을 때 김춘수의 꽃에서는 무의미한 존재였던 몸짓이 유의미한 존재인 꽃으로 바뀌어갔죠. 제재가 변했다 그 얘기야. 제재는 선생님 뭐라 그랬어? 주제와 관련된 소재라고 얘기했습니다. 장정희 씨의 시에서는 단추를 누르는 순간 라디오는 뭐로 바뀌었어? 전파로 바뀌었죠. 됐죠? 그리고 이제 마무리. 화자의 바람과 태도, 다시 말해 주제의식이 뭐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자면 김춘수의 꽃에서는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거, 상호 의미를 가진 존재에 대한 소망 이런 걸 드러내고 있었다면 라디오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이란 이 작품에서는 마음이 내키는 대로 사랑하고 헤어질 수 있기를 바래. 요건 표면의 주제야. 표면의 주제고 이면에서 숨겨져서는 그 현대인들의 사랑의 행태를 사랑의 모습을 비판하는 것. 이렇게 주제의식이 가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마지막 선생님이랑 읽고 끝내요. 문학의 창조적 재구성. 이 시는 김춘수의 꽃을 패러디 기법을 사용해 재창작했죠. 김춘수의 꽃은 존재론적인 탐구라는 의미를 부여받은 작품. 굉장히 철학적인 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시이기도 하고요. 고등학교에서는 거의 대부분 배우는 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작가는 장정일이라는 작가는 이 김춘수의 꽃이라는 작품 을 라디오와 단추라는 소재로 패러디함으로써 그 작품이 갖고 있는 철학적인 위치를 전복시켜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거의 막 너무너무 고도의 고차원적인 거의 상위에 랭킹되어 있는 그런 작품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밑으로 쫙 끌어내리는 거야. 라디오로 바꿔버리는 거지, 꽃을. 그리고 인스턴트식 사랑 노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의 모방 창작이 아니라 문학적으로 재탄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 주제가 전혀 반대가 돼버린 거야. 오히려 주제가 전혀 달라져 버린 거죠. 존재론적 탐구라는 무거운 의미의 시를 몇 개의 시어를 교체했지. 꽃을 라디오로 교체하고 사랑이 되고 싶다, 전파가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현대사회의 풍속도를 제시하는 풍자시로 탈바꿈했어요. 굉장히 작가가 똑똑하구나, 엄청 천재적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네, 그런 시의 창작이 이루어졌다. 이런 것이 바로 패러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학교에서 만약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시를 배운다면 수행으로 패러디를 한번 해봐라,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수행으로.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감이 오시나요? 어떻게 해야 돼?
형식은, 운율이나 문장 구조는 그대로 가지고 와. 그리고 그걸 전혀 다른 주제로 바꿔내면 우리가 그걸 패러디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정희 씨가 패러디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작품이 될 수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준 게 바로 이 라디오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이라는 작품이었다라고 평가를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춘수의 꽃과 함께 잘 정리해 두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